다음은 검찰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죠.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죠. 예. 뭐 검찰이라든가 법무부가 공개한 것은 아니고 조선일보죠. 언론이 특종을 해갖고 공개가 됐는데 그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불법 출금에 조국 박상기 물론 뭐 당시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 그리고 이광철 청와대 선임 행정관까지 개입된 것으로 지금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오늘 오늘 오후에 문화일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문화일보에 이제 제가 쓴 칼럼이 조국 박상기 수사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의 몸통, 문재인이 원죄 몸통이다. 예. 이 칼럼이 오늘 문화일보에 실리니까 인터넷으로 제 이름 쳐도 인터넷으로 놓으니까 한번 꼭 봐주시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먼저 사실을 말하기 전에 박범계는요, 이제 지금 이게 공소장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출자가 누구냐. 이걸 이렇게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조사하라고 대검한테 특별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참 변호사 하면서 공소장을 공개한 게 범죄가 돼가 색출하라는 거는 처음 봅니다. 옛날에 공소장은 기자들이 그냥 가서 뭐 그대로 가져오고요. 요즘 이게 국회에서 요구하면 법무부 통에 다 받고요. 근데 지금은 훈령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제1회 공판기일 있죠. 공판기일은 다 공소는 공개재판이니까 공개일이잖아. 1회 공판기일 되면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1회 공판기일 전에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는 공개하지 말라고 지 마음대로 이게 법무부 훈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훈령은 법이 아니잖아요. 훈령이 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헌법 법률의 위죠. 훈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는 이게 지엽적인 거예요. 공소장은. 이걸 잡으려니까 이게 잡힙니까? 왜냐하면 이게 판사가 판결문 쓰면 판사들 보는 사이트에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그럼 이게 검사가 공소장을 내는 순간에 검사들만 보는 E+E 검사들만 보는 사이트가 있잖아. 거기에 공소장을 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보니까 그 접속해가 이성윤이가 왜 기소됐냐? 본 사람은 검사가 100명이 넘어. 아니, 그걸 이게 어떻게 잡아냅니까? 일반인도 궁금하지만 그 공소장 내용이 검사들도 궁금하고 검찰도 마찬가지. 검찰의 넘버 2가 기소됐으니 따라서 이게 그걸 저는 잡으려는 이런 게 바로 억지 춘향. 이게 바로 억지 춘향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하신 이번에 공소장 있죠. 야, 저는 이정석 검사 있잖아요. 대단한 검사입니다. 아마추어 때 이게 복싱 협회 등록대가 선수로 돼 있잖아. 자기가 검사 32기거든요. 저보다 4년 32기인데 검사 임용될 때 뭐라 했냐면 권투라는 게 뭐예요? 권투라는 게 딱 룰에 따라 원칙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 거죠. 그것처럼 자기가 검사로서도 오로지 룰 원칙에 따라서 악을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이정석 검사잖아. 그래서 이정석 검사가 공소장을 16장 공소장을 썼는데 거기에 조국 박상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특히 조국은요, 제가 보기에 두 가지로 다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김학의가 출금할 때 미리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때 문재인이가 왜 한마디 해가지고 공소시효 지나도 이게 김학의 수사해라. 그 말하고 4일 뒤에 김학의가 나가려고 할 때 불법적으로 이게 미리 사찰하고 있다가 딱 타는 거 보고 잡았잖아. 그때도 조국이 관여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출금을 관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여한 게 이번에 이성유가 기소될 때 그때 왜 안양지청에서 불법으로 출금한 걸 안양지청에 수사할 때 이성윤이가 이제 수사 못하게 막은 걸로 기소됐잖아요. 그 수사를 못하더라는 외압 있죠. 요것도 이게 조국이가 법무부의 윤대진 검찰국장 있잖아. 전화해가지고 안양지청으로 윤대진 했잖아요. 그래서 조국은 2건이 걸렸거든. 불법 출금 막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수사에 외압연 거 하나. 2건이고. 그 다음에 박상기 있죠. 박상기도 야 내가 불법 출금 시켰는데 어떻게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거든요. 차규근이 수사하는 거는 내를 수사하겠다는 거냐. 화를 내면서 윤대진한테 하니 윤대진가 또 전화했잖아. 따라서 이번에 조국이나 박상기는 빠져나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지금 윤대진
전 검찰국장 지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인데 이 윤대진 전 검찰국장은 대윤 소윤해갖고 원래는 윤석열 의 아주 핵심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그냥 사법연수원에서 딱 뭐 이렇게 머리 쳐박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윤대진 그리고 이광철도 관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 불법 출근 사건과 그러면은 조국과 박상기 이번에 공소장에서 드러났어요. 이 또 사건도 수원지검에서 이정섭 형사 3부장이죠.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이 수사를 해왔으니까 계속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박상기 또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하는 겁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제 현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기원 검사하고 이제 그 차규근 본부장 있잖아요. 차규근은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수사 외압 있잖아요. 하고 이제 그 불법 출금인데 결국 이기원 검사와 차규근은 불법 출금으로 이미 기소가 돼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예, 그렇죠. 이미 2명 기소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이성윤을 또 중앙지검에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규원, 차규근, 이성윤 3명은 이제 기소가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중에 이제 현직 검사 있잖아요. 3명을 공수처로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그 당시에 윤대진 소윤 대윤할 때 윤대진 검찰국장 있죠. 직접 외압했잖아. 윤대진. 그다음에 그때 외압을 받고 실제 그대로 다른 사람도 제가 돼요. 이 말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죠. 상관의 부당한 잘못된 지시라도 그걸 따라가지고 그대로 이게 이규원을 유학 보내줬잖아요. 수사 막아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 안양지청장 이현철. 지금 이게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입니다. 이현철. 안양지청장이죠. 그다음에 그 안양지청장 밑에 차장검사가 있잖아요. 배용원. 이게 중요해요. 배용원은 대검의 공공수사 부장도 하고 지금 이게 지검장입니다. 승진해가지고 전주지검장이에요. 배용원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검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윤, 그 윤대진하고 그다음에 이현철, 그다음에 배용원 3명은 공수처로 이첩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수처로. 그리고 이제 조국 박상기는 공수처에만 표시돼 있잖아. 그럼 이게 추가로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하든지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공수처의 결정이죠. 그러면 이제 공수처는 자기들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다시 검찰로 돌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죠. 재이첩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이규원, 차규근, 그다음에 이성윤이가 기소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 주장은요. 제 주장은 이게 공수처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는 이미 그 황제 수사를 했잖아요. 이성윤에 대해서. 그때 차로 가가지고 왜 모셔왔죠. 그만큼 이게 권력이 굴종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에는 두 번째 사람이 없다. 지금 이게 검사도 반밖에 못 뽑았잖아. 근데 그 1호 수사로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수사에 대해서미 투입했잖아. 나머지 검사들은 저 법무연수원에 공부 좀 해오라고 검사 출신이 없으니 전부 이게 변호사 출신이잖아. 다 이게 연수를 보냈어요. 이 말은 사람이 없어요. 실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칼럼에는 한자로 공수, 빌공자의 손수. 지금 공수처는 빈손, 공수처기 때문에 두 번째 수사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게 한 뿌리에서 퍼져놓은 관리 아니냐. 똑같은 사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이성윤, 이규원, 차규근 기소한 검찰이 이정석 검사가 하는 게 맞다. 왜? 한 뿌리에서 놓은 가지치기니까. 이런 제가 세 가지 이유로 공수처는 들고 시간만 끌지 말고 빨리 이게 이정석 검사팀 있잖아. 현 수사팀에 넘겨가지고 철저하게 뿌리 뽑아라. 그러면 현 수사팀이 3명 수사하고 그다음에 그 조국 박상희까지 수사해서 발본 세고내라. 제가 이런 칼럼을 쓴 거예요. 그런데 조국 박상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법률적 지식이 없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수사하기가
뭐 장관급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 직권남용이잖아요. 예. 직권남용. 근데 그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수없이 했죠. 그렇죠. 옛날에 추미애도 윤석열 총장한테 지시해서 건의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만 하니까 조국이가 매일 한 것처럼 청와대 민정실은 사건에 개입할 권한이 없죠. 예. 민정은 개입할 권한이 없죠. 예. 그다음에 법무부도 윤대진 검찰국장 있잖아요. 예. 검찰국장은 사건에 개입할 권한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나 인사만 하는 거지.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만 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네. 그 점에서 조국이나 윤대진이 잘못했고 그다음에 박상기도 총장을 통해서 문물 총장을 통해서 개입해야 되잖아. 예. 근데 윤대진한테 시켜서 사적 인연을 했잖아. 그 점에서 전부 다 그 불법 잘못된 거는 맞는데 근데 왜 그런 논란이 있느냐. 뭐냐면 이게 직권남용죄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 아, 그래.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직권이 있어야만 남용을 하잖아. 그렇지. 직권이 없는데 남용할 게 없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 양성태 대법원장 우리 판사들 재판할 때 판사는 자기 양심에 따라 하니까 아니 판사가 다른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는데 재판 관여한 거는 강요지. 예. 직권남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들은 과거 정권 박근혜 이명박 과거 정권 잡을 때는 직권남용이 안 되는 것도 막 되는 것처럼 다 이게 엮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옛날 과거 정권 잡을 때처럼 직권남용을 넓히면 당연히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왜? 조국이든 박상기든 하더니 본래적 의미의 좁은 의미의 직권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포괄적으로서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해서 개입한 거는 맞잖아요. 박상기도.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직권남용이 안 돼도 걱정할 게 없는 게 강요는 항상 성립해요. 강요. 아, 민정수석이 전화하면 항상 이 전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따져보는 게 판례거든요. 그럼 민정수석이 전화하면 윤대진은 벌벌 떨지 하늘 같은 수석이 또 이게 장관이 지시하잖아. 그럼 이게 윤대진이가 또 전화하면 안양지청장은 어때요? 인사권도 지고 있고 연수원 동기잖아. 예. 이현철이가 예. 25기거든요. 따라서 저는 최소한 강요는 무조건 성립하고 그다음에 직권남용도 요즘 이게 포괄적으로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 직권남용 여건거는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직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권한만 있으면 지금 넓혔잖아요. 그래서 점에서 직권남용은 저는 뭐 다툼은 있지만 강요는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도둑 잡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나서요. 맞는 얘기입니까? 도둑을 잡기는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잡으면 되나요? 두드러 패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김학의가요 엄청나게 도둑 나쁜 놈인데 좀 절차 좀 어기가지고 잡으면 도망가는 거 잡으면 어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김학의는 절차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실체적으로도 아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김학의 사건에게 명백한 별건 수사입니다. 별건. 뭐냐면 별건이라는 게 지금 김학의가 구속돼 있죠. 근데 별장에서 뭐 여성을 이게 특수 강간을 해가 구속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또는 이게 윤중천 씨한테 직접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원래 털려고 했던 게 전부 이게 무죄예요. 그렇잖아요. 무혐의 됐고. 그러면 이게 전혀 관계없던 아주 옛날에 그 다른 업자한테 받은 거 엮어가지고 2년 6개월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별건 수사죠. 도둑놈도 원래 의도한 도둑으로 잡아야지. 왜 별건 뭐 간통이나 다른 이게 주거침이나 다른 별건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게 제가 첫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절차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우리 대표적인 게 미란다 원칙 할 때 미란다 있죠. 멕시코계 그 이주민이거든요. 미란다는 게 강간 납치 엄청나게 해서 장기 30년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5대 4로 무죄 받았는데 뭐냐면 이게 미란다를 체포할 때 당신 변호인 선임권이 있어.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이게 당신 진술 거부권이 있어. 이 말을 안 하고 때려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럼 이게 김학의가 미란다보다 나쁜 사람입니까? 미란다 징역 30년이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이렇게 여권 일각에서 뭐 도둑놈 잡는데 뭐가 문제냐, 정청래는 오히려 상주되는 거 아니냐, 이성윤. 이거는 이게 그
우리 형사소송법의 양대 이념은 실체적 진실 플러스 이게 절차적 정의 이 두 개가 동등한 양대 이념이에요. 절차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체적으로도 별건수하다. 이 점에서 억지 논리다.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조국과 박상기는 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이거는 뭐 수사는 이게 수사할 상황이 아니면 굳이 공소장 이름 넣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석 검사가 부장검사가 되는 상당히 용기 있는 게 조국 이름 다 였잖아. 송철호 공소장에 했는데 문재인 이름을 35번 였잖아. 그 다음에 탈원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2번 문재인 이름을 였잖아. 근데 이번에 조국 박상기 이름 연 거는 저는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 아니면 이게 이름을 굳이 열 이유가 없죠. 어쨌든 조국 박상기 팔 뻗고 자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박범계가 장관 된 이후에 뭐 궤변이라든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가 됐는데도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박범계도 뭐 좀 지켜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기소와 징계는 별개다. 이성윤이 버티기는 성공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억지 춘향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느냐. 이게 억지 춘향 아니냐. 이게 진짜 박범계가 저는 이게 판사 출신이 만날 정도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할은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범죄지하고 그다음에 그 피고인의 주소지입니다. 이성윤이 주소가 서울이죠. 그다음에 범죄지는 대검에 반부패부할 때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관할이 맞죠. 근데 왜 수사를 수원에서 했습니까? 지금 이게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이니까 자기 밑에 조직에서 수사하면 이게 공정한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윤석열 총장이 그때 이종건이도 빼버리고 이종건이 형사부장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반부패부에서 신성식 반부패부에서 관할하고 그리고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안양지청을 관할하는 게 수원이거든요. 안양지청 상급이 수원 아닙니까? 따라서 수원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이성윤 수사해라. 이렇게 총장의 특별 지시입니다. 검사는 동일체의 원칙의 전국 검찰의 한 조직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총장 입장에서는 중앙지검장을 수사하는데 중앙지검에서 하면 공정하게 못하니 그럼 이게 다른 지검의 특별수사본부 구성해서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짓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박범계가 뭐 관할과 수사가 다른 게 억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억지 춘향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 박범계가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윤이를 저렇게 트는 게 뭐 박범계의 뜻은 아니라고 보고 뭐 청와대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TV조선에서요. TV조선에서 박범계가 이성윤의 보직을 그냥 두는 게 저는 직무유기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검사의 인사 보직 있죠. 요건 또 이게 그 검사 임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합니다. 모든 이게 검사의 인사는 대통령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박범계가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야죠. 이성윤이를 보직을 해임하든지 보통은 기소되면 직위해제 하잖아. 보직 해임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게 연구부서 법무연수원 있잖아. 이쪽으로 돌리되잖아요. 근데 박범계가 지금 방치하고 있죠. 이게 저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박범계를 질타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한동훈이하고 빨리 이게 이성윤하고 자리 바꿔라. 한동훈이가 무슨 죄가 있냐? 한동훈이가 기소가 됐냐?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이폰 푸는 기술이 포렌식 기술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비밀번호 푸는 기술이 개발 안 돼가지고 수사가 중단돼 있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비밀번호 푸는 기술이 나올 때까지 수사 보류하겠다. 핸드폰 보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무 죄 없는 한동훈이는 왜 기한 보내냐? 한동훈이를 중앙지검장 임명해라. 충분히 자격되잖아요. 검사장 된 지 오래됐으니 심조 처리보다 낫지. 대검 반부패 감독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임명하고 그러면 이게 이성윤이를 그 자리 보내면 되잖아. 이성윤이 법무연수원에 보내가지고 이성윤이가 연구 잘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직권남용에 관한 연구를 해서 자기가
자기가 딱 연구한 게 자기 죄에 해당돼. 직권남용이 딱 그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이는 법무연수원에 가서 직권남용 좀 더 연구하게 두고 한동훈을 복귀시키라. 이게 제가 강력한 주장을 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이 사건의 결론을 꼭 하나 해야 되는 게 이 사건의 결론은 문재인입니다. 결국에 그 2019년 3월 19일 문재인이가 조국, 그 다음에 김부겸, 그 다음에 박상기 이게 불러가지고 그대로 이게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특별 지시를 했죠. 수사 지시를. 문재인이는 곽상도인이 5억을 민사재판을 걸었잖아요. 곽상도 의원에. 예. 문재인 지시 때문에 950번 언론에 자기 이름 났거든.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자기가 손으로 3장짜리 답변서를 써내서 대통령이 직접 그러면서 이게 나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당부를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항상 듣는 사람 기준으로 해라 했잖아.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지시잖아요. 김부겸이나 박상기, 조국은 지시로 듣기죠. 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시지 뭡니까? 결국에 문재인의 어명 한마디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문재인까지 정권 바뀌면 퇴임하면 조사해라. 이게 오늘 제 칼럼의 결론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일단 뭐 문재인 정권이 1년도 안 남았으니까 이제 문재인이 조사받을 날이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